지난주에 저희가 아웃포커스에 대해서 랄프 깁슨하고 마이크 케냐의 작품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작품, 대나무 작품을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작품에서 아웃포커스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대나무를 찍게 된 게 정확하게 2002년에 찍게 됐습니다. 굉장히 지나고 생각하니까 처음에 촬영할 때는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게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해서 대나무를 찍게 됐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저한테 제 대표작이 됐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02년은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월드컵 온 국민이 다 아는 월드컵이 한국에서 열렸던 때예요. 그렇죠? 저도 그것 때문에 대나무를 찍게 됐어요. 저 월드컵하고 제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제가 뭐 축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보는 것을 막 굉장히 열렬하게 좋아하는 그런 축구 팬도 아니고, 그냥 뭐 남들이 그냥 뭐 국가대표 이제 축구 경기하면은 뭐 같이 끼어서 보는 정도죠. 그렇죠? 2002년에 우리나라 가나아트라는 메이저 어떤 사립미술관으로서는 탑클래스죠. 가나아트에서 그해 2002년에 3월 말 4월 초에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월드컵 때 가나아트에서 특별 사진 기획전을 기획하고 있대요. 그 타이틀이 뭐냐면은 한국의 풍경사진. 그래서 외국 포토그래퍼가 찍은 한국의 풍경, 또 한국 사진가, 한국을 대표하는 풍경 사진가가 찍은 한국의 풍경, 그것을 월드컵 기간에 같이 전시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기획전을 가나아트에서. 그래서 알았다고 제가 한번 찾아보겠다고. 그러고는 제 이제 필름 파일을 쭉 찾아봤어요. 근데 제 여태까지 제가 찍었던 사진들이 한국적이라고 하는 사진이 없더라고요. 제가 뭐 유럽에서 파리에서 유학 시절에 찍었던 사진이나 아니면 그 후로 이제 귀국해가지고 한국에서 교편 잡으면서 찍었던 사진이나 제가 찍었던 사진들이 한국적인 그러한 성향이 아니에요. 그냥 소소한 거, 그냥 일반적인 그러한 평범한 거에서 좀 섬세하게 좀 들어가는. 그래서 전시는 하고 싶고 전시 컨셉에 맞는 사진은 없고, 그렇게 고민을 하던 차에 며칠 전에, 그 제안받기 며칠 전에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촬영여행을 갔었어요. 저희 상명대학교 사진학과가 1년에 한 번 가장 커다란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가 뭐냐면은 사진학과 1, 2, 3, 4학년 전 학생과 우리 전임 교수들 전원이 버스를 몇 대 대절해가지고 촬영여행을 가요. 그래서 실습을 하는 거죠. 보통 한 2박 3일 정도로 해서 뭐 한 번은 경상도 쪽으로 가고, 한 번은 전라도 쪽으로 가고, 한 번 또 강원도 쪽으로 가고. 그게 이제 저희 사진학과 연례 행사 중에서 가장 커다란 행사인데, 그 며칠 전에 저희가 전라도 쪽으로 가게 되고, 전라도 광주 부근에 가면은 소세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갔었어요. 그래서 학생들 아무래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촬영여행 갈 때는 제가 그 당시에 주로 썼던 카메라는 하셀브라드 중형 카메라입니다.
근데 학생들을 이제 관리해야 되는 게 저의 이제 임무이기 때문에 그때는 늘 쓰는 카메라를 못 갖고 가고 35mm죠. 소형 카메라, 필름 카메라를 하나 이제 들고 갔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작품은 못 찍죠. 뭐 아이들 관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가긴 그렇고 그 소형 카메라 하나 갖고 갔는데 소세원을 갔는데 저 좀 떨어진 저 건너편 쪽에 그 계곡이 있어요. 계곡. 소세원 여러분들 가보셨어요? 네. 그 우리나라 그 전통 그 이조 시대 그런 정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런 계곡을 이용해서 몇 년 전에 가봤더니 그게 많이 상업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옛멋이 많이 없어지긴 했더라고요. 근데 계곡 건너편에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사진을 찍는데 그것도 기념사진을 애들이 이제 뭐 반은 뭐 촬영기 실습이라고 반은 이제 뭐 가서 뭐 과제도 해야 되고 하지만 반은 노는 거잖아요. 단합대회 겸. 거기서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더라고요. 걔들끼리 한 2명이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있고 저 친구가 찍어주는데 걔네 뒤로 대나무 숲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대나무가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대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앞에 대나무가 아이들 뒤로 아이들 바로 뒤로 대나무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 대나무로부터 한 1m 좀 떨어진 데 두 번째 대나무가 있고 거기서부터 떨어진 데 또 다른 대나무가 있고 그리고 그 뒤로는 많은 대나무들이 이제 이렇게 포진돼 있었어요. 근데 앞에 아이들 바로 뒤에 있는 대나무는 빛을 받아서 좀 밝고 그 두 번째 대나무는 약간 그늘에 들어가서 좀 어둡고 저 뒤에 있는 애는 많이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기념사진 찍고 그 자리를 비워줬을 때 제가 이제 거기 가가지고 35mm 제 카메라로 그때 제가 필름이 칼라 필름, 슬라이드 필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맨 앞에 있는 대나무 그때 사진은 아닙니다. 이 사진은 그 이후로 찍은 건데 그때 이제 이런 비슷한 상황이라서 제가 이 사진을 갖고 왔어요. 요게 이제 제일 바깥에 있는 밝은 대나무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노출을 맞춰주고 얘네 두 개 그 대나무를 갖다가 뒤에다 배치시켜서 약간 어둡게 아주 어둡게 포커스는 점점 아포커스게 되게 그렇게 세 카트 정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는 잊어버렸어요. 그러고는 이제 서울로 돌아왔고 필름에 현상만 해둔 필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언뜻 나더라고. 아, 내가 며칠 전에 학생들하고 촬영 여행 가서 대나무 찍은 게 있었지? 그래서 그 현상된 필름을 봤더니 제가 원하는 대로 나왔더라고요. 배경은 어둡고 세 개 대나무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가나한테 바로 전화를 했죠. 아 전시 제가 참가할게요. 그렇게 이제 그 오케이 사인을 내리고 그리고는 제가 이제 늘 쓰는 하셀브라드 중형 카메라를 갖고 담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찍어서 그게 2002년 5월 월드컵이 5월 말에 열렸거든요. 가나에서 그룹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대나무를 이제 처음 전시를 한 거죠. 그룹전이지만. 그리고 그때는 칼라 사진이었어요. 처음 제가 그룹전에서 선보였던 것은 칼라 사진이었어요. 근데 전시하고 나니까 반응이 괜찮아요. 사람들이, 보러 온 사람들이, 아, 사진 재밌다, 좋다. 대나무는 많이 봤지만 좀 다르게 접근하는. 저도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해 12월에, 2002년 12월에, 그 이제 가나 전시회는 5월 말에 했잖아요. 그룹전으로. 그리고 같은 해 2002년 12월에 제가 금호미술관에서 두 번째 개인전 초대전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 몇 년 전에 1999년에 제가 내 안의 바다라고 해서 바다 사진을 찍어서 금호미술관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했습니다. 금호미술관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경복궁 바로 옆에 있는 사간동에 아주 좋은 자리 잡고 있죠. 당시 아시아나 그룹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던 그러한 좋은 미술관이에요. 그래서 그해 2002년 12월에 그때 제가 2개 층에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제 시리즈 중에서 물 수면만 찍은 그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흑백 사진을 갖다가 1층에서 전시를 했고요. 그리고 2층에 제가 월드컵 그 이후에 찍은 대나무 흑백 사진을 갖고 전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저의 그 대나무 사진의 출발이죠. 이 시리즈를 보고 저러한 질문을 많이 해요. 밤에 찍었느냐? 조명을 하고 찍었느냐? 이러한 질문을 많이 듣는데 저는 스트로보, 후레쉬 이런 것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필터도 오렌지, 레드, 그린 이런 필터를 사용하지 않고 아예 없어요. 필터는 기본 필터 있죠. 스카이라이트, UV 필터만 사용해요. 그럼 왜 대나무의 배경이 이렇게 까만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나무는 여러분들이 저 남쪽 지방에 가면은 대숲을 많이 발견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나무는 한두 개, 서너 개, 5개, 10개가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무리를 지어서 생장하는 게 걔네들의 어떤 생장의 환경들이에요. 근데 대나무가 밖에 이렇게 확 터진 곳에 있는 대나무들은 빛을 많이 받고 그 안으로 들어갈수록 굉장히 어두워요. 대잎이 보통 대나무의 위쪽에 대나무 잎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숲 안으로 들어가면은 낮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깜깜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밖에 있는 밝은 곳에다가 노출을 맞춰주게 되면은 제가 대부분의 사진이 대숲 밖에서 대숲 안을 향해서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른 대나무들이 쭉 있어요. 이 섀도우 어둠 사이에 다른 대나무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빛을 받은 대나무만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빛이 작용, 오브제를 만나서 존재를 드러내고 어둠 속에 파묻히고 하는 그러한 현상을 갖다가 사진으로 제가 나타낸 거죠. 그렇죠? 어둠이라는 게 바로 노출의 차이를 이용해서 찍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난번 수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제일 중요시하는 게 육안으로 보지만 그 이미지를 기록하는 것은 필름이나 이미지 센서라고 그랬죠. 이 섀도우에 있는 대나무의 존재는 우리 눈에 다 보입니다. 단지 필름과 센서가 기록을 못할 뿐이에요. 왜? 빛이 닿는 부분과 섀도우에 있는 노출의 차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웃포커스죠. 아웃포커스의 존재를 갖다가 얘가 없었다면 그냥 대나무의 마디, 선 이런 것들이 주가 돼서 보여주겠죠. 근데 아웃포커스 된 얘가 등장하면서 뻔한 대나무가 아주 모호하지는 않지만 약간의 모호하고 이상한 존재가 돼서 화면에 약간의 이상스러운 그러한 느낌을 줍니다. 이거 전부 필름 카메라? 네, 저는 디지털로도 작업을 하는데요. 제 메인 작업은 아날로그 작업이고 필름 작업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마 아날로그 시대에 사진을 했고 그 부분이 익숙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할 것 같고요. 특히
제2 시리즈 사진은 젤라틴 실버 프린트라고 그래서 암실에서 직접 뽑는 은염 사진을 만들죠. 그래서 촬영하는 그 순간과 원고도 중요하지만 암실에서 제2의 창작이 이루어집니다. 암실 작업에서 아까 제가 이 섀도우에 다른 대나무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암실 작업에 의해서 여기에 지금은 없지만 또 다른 대나무의 존재를 끌어내기도 해요. 걔가 여기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갖다가 아래를 태워가지고 버닝이라고 하는데요. 확대기가 빛을 여기를 좀 많이 쏘이게 해가지고 여기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촬영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흑백 사진은 결정나는 게 아니라 촬영하는 순간에 한 70%, 80% 결정이 나고요. 나머지는 암실에서 제2의 창작이 이루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암실 작업, 젤라틴 실버 프린트를 고집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필름으로 찍었지만 디지털 프린트를 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생기느냐면은 요즘 뭐 디지털 프린트 제가 유튜브에도 프린트에 대해서 한번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안 보신 분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필름을 갖다 스캔해 가지고 디지털 프린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 디지털 페이퍼가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흑백 이나즈와 젤라틴 실버 프린터와 굉장히 비슷한 효과를 갖고 오는 그런 페이퍼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제 메인 작업을 아직까지 젤라틴 실버 프린트를 고집하는 이유는 바로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지털 프린트가 만드는 색은 염료예요. 염료. 색소입니다. 젤라틴 실버 프린트가 만드는 화상은 실버예요. 금, 은이에요. 색소와 은은 기본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은이 훨씬 저는 좀 더 은은하게 보여준다, 깊이감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손이 많이 가고 하긴 하지만 제 메인 작업은 이 젤라틴 실버 프린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게 대부분은 지금 대숲 안에서 클로즈업으로 많이 찍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게 유일하게 대숲 밖에서 전경을 찍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나무의 존재가 거의 다 많이 드러나는, 이건 사실은 다른 작품보다는 제가 좀 덜 좋아했어요. 미니멀한 느낌이 좀 다른 작품보다 좀 부족하다 싶어서 한 장 그냥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전시회 때 껴놨던 건데 의외로 얘가 판매가 제일 많이 된 작품이에요. 얘는 솔드아웃 된 작품. 선생님 여기도 소세원인가요? 네, 소세원. 네, 그 질문 잘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소세원에 가서 2장, 3장 찍었던 그것이 갑자기 이제 생각지도 않았던 그 전시 기획의 의뢰를 받아서 거기서 제가 전시는 참가하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적인 게 없어서 그렇게 찾다 보니까 대나무가 2-3개가 있어서, 그리고 그룹 전에 발표를 하니까 반응이 괜찮아서 몇 달 후에 개인전을 갔다가 이걸로 반을 발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가나에서 그룹전 할 때는 담양에서 찍은 걸로 했고요. 그 이후로 그해 12월 달에 금호에서 찍을 때는요, 담양, 진주, 사천 다 경상도죠. 그렇죠? 대숲은요, 사람들이 가꾸지 않는 그 원시림이라고 할까요? 방치되어 있는 대숲은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해요. 밀림화 돼가지고 빽빽하게, 그래서 발도
뭐 안으로 1m도 못 들어가요. 제가 찍은 대부분의 그 대나무들은요, 대숲 주인이 잘 가꾼 대숲,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대숲, 그리고 제가 찍은 게 대나무에 스트레이트한 선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가꾸지 않은 대나무 숲은 막 엉망으로 막 얽혀가지고 이 선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담양에 한 두세 군데, 그리고 경상도 진주, 사천, 그 몇 군데를 갖다가 거의 이제 20년을 계속 같은 데를 또 가고 같은 데를 또 가고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파노라마 타입이잖아요. 이 파노라마는 이제 대형 카메라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정방형, 정사각형은 그 하셀브라더로 찍은 거고, 이 리노프의 612를 찍은 건데,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소세원을 제가 그 이전에 2번을 갔었다고 그래요. 얘기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학생들하고 갔을 때 그 대나무 숲이 내 눈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2번 갔을 때도 대숲은 있었어요. 제가 카메라를 들고 그 인근을 촬영하러 갔었어요. 근데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그게 뭐냐면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인연이 있고 시간이 있다는 얘기죠. 그 인연이 이루어지고 발전하는 그런 어떤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저는 제 경우로 봤을 때 우리 포토그래퍼와 대상도 인연이 있고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세 번째 갔던 소세원에서 대나무, 그 이전에 있던 대나무가 그 이전에 왜 내 눈에는 들어오지 않고 세 번째 갔을 때 제 눈에 들어왔을까요? 그 다른 예도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파노라마 제가 더 보여드렸던가요? 이거 드리고 여기서도 그렇죠? 얘네들이에요. 얘는 지금 초점 맞춰서 있는 애고, 그리고 대나무가 재미난 게 애들이 색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 이유는 대나무의 종자가 다를 수도 있고, 종이요. 얘들이 새로 난 지 몇 달 된 애들도 있고요. 몇 년 된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색이 달라져요. 그 색이 흑백으로 찍어도 농담으로 이렇게 달라져요. 거리가, 얘들끼리의 거리가 다르죠? 자체적으로 색이 다르죠? 이런 것들이 눈에는 확 띄지 않지만 흑백의 그라데이션이라고 그러죠? 중간 계조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대나무 사진에서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 아웃포커스예요. 아웃포커스가 없이 조리개를 바짝 조이고 펜포커스로 찍었으면 별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선만 계속 반복해서 보여줬을 거예요. 근데 이 선이 아웃포커스가 되면서 또 어둠 속으로 깊이 들어가느냐, 덜 들어가느냐, 이 섀도우의 정도에 따라서 단순한 아웃 가운데서 약간의 다양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02년 12월 달에 금호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2003년에 제가 교환교수로 영국 런던으로 갑니다. 그래서 영국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유니버시티, 거기 믹 윌리엄스 교수의 그 초대를 받아서 제가 교환교수로 가서 1년 있죠. 보통 전시를 하고 나면은, 제가 2009년에 금호미술관에서 첫 번째 초대전을 할 때 바다를 찍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안의 바다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바다가 좋아서 바다 사진 찍다가요, 나중에는 입에서 신물이 나더라고요. 왜? 전시 날짜를 잡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긴장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전시 때까지의 그 시간이, 그게 보통 시간이 아니에요. 아주 그 가슴 조이면서 불안과 뭐 여러 가지 그 복합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전시 개인전 하죠. 그러고 나면 바다 한동안 안 갔어요. 징글징글 해가지고. 바다 찍으러 서해안, 남해안, 제주도, 마라도를 2번 가고, 동해를 가고,
그 좋던 대상이 개인전을 하게 되면은 압박감, 의무감 때문에 그 대상을 한동안 떠나게 돼요. 징그러워서. 근데 대나무는 전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영국에 가서 제가 1년 있었잖아요. 근데 생각이 나. 대숲이 그리워지는 거야. 대나무 사진을 더 찍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대숲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 가보셨잖아요. 그 대숲의 냄새들, 향들, 또 비 올 때 있어 보셨어요? 비가 툭툭툭툭 떨어지면은 그 대입에 빗방울이 닿는 그런 소리들, 그 시간이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 1년 끝나고, 교환교수 끝나고 한국 가면은 담양에 내가 즐겨가는 대숲에 다시 가야지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귀국한 다음에 제가 몇 달 후에 다시 담양을 가요. 그리고 다시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대나무 사진을. 개인전을 한번 한 상황에서 그 대상을 갖다가 다시 찍게 된 것은 제가 대나무가 처음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대나무 자체가 저를 행복하게 했다는 얘기죠. 이것을 찍어서 내가 뭘 얻어야 되겠다. 커다란 결과물이 나오겠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히트하겠다. 그건 한참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갖고 계신 사진을 한번 들춰보세요. 2년 전에 찍었던 거, 1년 전에 찍었던 거, 3년 전에 찍었던 거. 거기서 2점, 3점. 얘와 얘는 공통점이 보이네. 요거를 집중적으로 찍으면 재미난 포트폴리오가 되겠지? 이렇게 발전하시면 굉장히 이상적으로 발전됩니다. 컨셉을 잡는 데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먼저 이성적으로, 지식으로, 머리로 컨셉을 잡아서 하나하나 찍어 나가는 방법. 2번째는 나도 모르게 이미 만들어진 사진. 2년 전에, 1년 전에, 몇 달 전에 막 찍은 사진. 그 중에서 시간과 물리적인 거리를 확보한 다음에 다시 들여다봤을 때 그때 눈에 띄는 2점, 3점의 최대 어떤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아이들. 걔들을 갖다가 한 파일 홀더에 넣고 그 개념을 얘네 둘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얘들을 찍으면은 어떠한 개념, 어떠한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정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대상을 찍어 나가는 거죠. 2점, 3점, 5점, 10점. 그게 바로 포트폴리오. 그게 제 경험상으로 가장 이상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찍었다는 거 막 찍었어요. 우연히 찍었어요. 막 찍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계산하지 않고 이성이 가동되지 않고 찍은 거죠. 막 찍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감성이, 무의식이 작용해서 찍은 거예요. 촬영을 할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배운 것을 생각하고 신경을 곤두세워가지고 찍는 방법도 있지만 어떤 것은 오며가며 그냥 별 생각 없이 찍는 거 있어요. 그거 막 찍은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또 다른 여러분, 무의식, 잠재의식, 감성이 작용해서 찍은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을 그때는 몰랐을까요? 그렇게 괜찮은 사진을 내가 찍었는데 왜 그때는 내 눈에 들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방금 전에 촬영 때는 내 이성이 작용을 해서 긴장 상태에서 찍는 경우도 있지만 마음 편하게 릴렉스된 상황에서 편하게 자연스럽게 채집한 사진도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셀렉트 할 때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집에 와서 모니터를 보고 파일을 다시 열어서 볼 때는 어떤가요? 초긴장 상태로 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놓치는 게 있을까 예리하게 신경을 써서 엄격하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성이 작용한, 지식이 작용한 아이들은 그 눈에 띄어요. 한데 아까 얘기했던 무의식, 잠재의식, 감성이 작용했던 애들은 이성이 셀렉트 되는 그 부분에 누락이 되는 거예요.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감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